수도권에서 가까운 선호지역 임야입니다. 평수는 6,000평이고 노후생활, 전원생활 하시기에 딱 좋은 크기의 임야입니다. 외지인들이 들어와서 전원생활을 하는 2차선에서 쭉 들어와 가지고 시멘트 포장길이 확실하게 돼 있고요. 해당 물건지 시멘트 포장 도로를 포함한 땅입니다. 평수는 6,000평, 가격은 수도권 1등 선호지역인데 값이 8,133만 원이에요. 아주 쌉니다. 시세는 1억 8천에서 10억 8천 하는 땅입니다. 토목적인 설명 상세히 해드립니다. 도로를 어떻게 낼지, 어느 땅에 토목을 어떻게 해서 집을 어디에 얹을지 풍수 포함하여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낙찰 받으시고 소원 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투자용으로 하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자산 증식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땅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 희망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 영상이 1개 이상 올라갑니다. 꼼꼼히 보시면 공부가 되는 대단한 영상들, 다른 곳에서 전혀 들으실 수 없는 영상들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땅과 함께 새 희망을 들어오시면 첫 번째, 국토균형 발전, 그리고 여러분들 낙찰받은 땅에서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는지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방송은 공매, 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국토균형 발전 6차 산업을 위한 방송입니다. 좋은 땅 낙찰 받으셔서 전국에 흩어져서 삽시다. 이러한 취지 하에 두 가지 목적, 6차 산업, 치유, 복지비가 여러분들의 땅에 지원이 되게 하는 입법까지 가겠다. 우리나라 산이 64에서 65%입니다. 도로망 얼마나 좋습니까? 택배 다 들어갑니다. 굳이 수도권에 몰려 살 이유가 있을까요? 좋은 땅 낙찰 받으셔서 나라에서 자연조건 좋은 곳에 가서 쉬십시오. 자연은행 복지바우처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입법까지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땅에 치유복지비가 지원이 되게, 여러분들 땅에 자연은행 복지바우처 쿠폰을 가진 국민들이 여러분들 땅에 와서 소비하게 하는 입법까지 가겠다. 그게 공매경매 물건을 수단으로 제가 가려고 하는 새로운 길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공동 브랜드 사업들, 캠핑교회 사업, 제이모센터 관광농원 사업, 제이모선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 림수나 공유상생 함께 잘 살기, 여러분들 묵혀두고 있는 땅 있으신가요? 주시면 땅을 살려드리겠습니다. 캠핑교회 사업은 일반 성도가 하실 수 있는 캠핑장 목회사역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인지하시고 깨달으신 성도면 제사장이 뭐죠? 목회 직접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생활 목회라고, 신학대학 나와서 목회하시는 분들과 단어를 다른 개념으로 쓰는데,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생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이모 신학원론 책은 제가 쓴 책으로 지저스 아가페 무브먼트 예수사랑 운동가의 약자로 제이모 3중직 3가지,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상, 나의 언행, 삶을 통하여서 본이 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당신 존경할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예수 믿는 사람 인정해주고 멋지다,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호칭해 줍니다. 최고의 극존칭어고요. 세무 3중직 두 번째는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창세기 1장 26, 27, 28절에 계획적으로 복을 주시면서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축복명령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충만하라는 정치를 포함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치 똑바로 감시하고 견책하고 투표 제대로 해야 되겠죠? 대통령, 직선제 나라에서 대통령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 아주 잘 뽑아야죠.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이 어떤지 잘들 아시죠? 참 문제입니다. 스스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하겠죠?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입니다. 정복하라는 갑질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침공, 1차 대전, 2차 대전, 십자군 전쟁, 곳곳에 일어나는 갑질들,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하는 정복하라, 이거는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의 기본과 전혀 상관없는 이기적인 것들이고요. 정복하라는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약자 보듬고 함께 잘 사는 거예요. 다스리라 역시 섬김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예배자 삶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는 교회 외형 크게 짓고 건물 짓고 그거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나의 언행 삶을 통해서 본이 되고,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세 가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세 가지를 온전히 수행을 하면 청직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제사장직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 나로부터 됩니다. 제이머 신학원론은 성경의 핵심 주제,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9,000페이지에서 10,000페이지 되는 상당한 분량 책으로 교보문고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고, 제가 만들어 놓고 파는 책이 아니라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아래, 이 영상 아래 내용 보기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보시고 주문하시면 그때부터 찍어서 보내드립니다. 교리는, 신학은, 교회는 역사 속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처럼 그 구성원들과 항상 함께 울고 웃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종교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시추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역사 속 삶의 현장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까? 교회, 목사들, 목회자, 훌륭한 목회자들도 많죠. 그런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초대형 교회 목사들, 그들이 기독교 실추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종교인입니다. 신앙인과 종교인은 전혀 틀린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당시에 성경의 그 상황들을 보세요. 대제사장,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초대형 교회 목사죠. 그리고 강도를 살려주고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같이 소리치고 데모한 사람들,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죠. 초대형 교회에 부자 세습하고 온갖 비리 저지르고 나라의 법도 안 지키고, 그런데 거기에 헌금 갖다 내면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굉장히 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든지 아니면 종교인인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수단은, 그렇게 잘못 나가는 목회자에게 가장 강력한 수단은 헌금 안 하는 겁니다. 11조 안 하는 거예요. 모아뒀다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거나 그 목사가 관두면 그때 안 드렸던 11조 헌금 모아서 한꺼번에 드려도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기독교의 잘못된 종교성 고쳐질 길이 없습니다. 가장 간단해요. 헌금 11조 안 하면 돼요. 그렇다고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유보하는 거죠. 개선되면은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기독교 상당 부분 고칠 수 있다 확신합니다. 앞으로 교회 성도 청직이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이죠. 제사장직 하나님과 성경을 근거로 잘 소통하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 들을 만한 것도 있고 쓰레기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강해 설교하는 목사 우리나라에 얼마나 되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주제가 있습니까? 강해 설교를 해도 평생 무궁무진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세상 얘기 끌어다가 설교를 하는 건 아주 다 쓰레기 설교입니다. 예배자 삶을 주제로 그 신앙 열매, 제이몰 삼중직,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지는 예배자 삶, 축복명령 수행 예배자 삶,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하는 예배자 삶, 세 가지 청지기, 제사장직, 예배자 삶을 수행하느냐 아니냐로 신앙인과 종교인을 판단하는 때가 왔습니다. 땅하께 새 희망을 대단한 영상들 즐비합니다. 쭉 보셔도 되고요. 이 동영상, 핸드폰에도 동영상 있죠? 누르시면 지금까지 올라간 영상 모두 쭉 보실 수 있어요. 땅과 함께 새 희망을은 업로드한 영상이 맨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시기 불편하면은 쭉 아래로 내리시거나 여기 동영상 누르시면은 전체 영상 쭉 보실 수 있습니다. 대단한 영상들 즐비한데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어서 공지 글인데요. 제가 토목적인 부분까지 이 땅에서 각각의 땅의 부분 위치별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먹는 물, 지하수까지 상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설명을 들으면 내가 저 땅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갖다가 마치 자기 것인 양 장사하는 부동산 유튜버, 경매공매 유튜버가 생겼습니다. 경고합니다. 그만하세요. 또 하나는 안내인데 경매공매 왜 하시죠? 싸게 낙찰받으시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도 물론 당연히 사건 번호 공개 그리고 주소 공개 더불어서 상세하게 숫자를 근거로 이해할 수 있게 입체적으로 토목적인 설계까지 다 설명을 드리고 모든 비용까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계속 보내드렸죠. 구정 전 주소부터 이 방송을 했으니까 3월 중순까지.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처음부터 같이 보신 분들. 당연히 떨어져야 되는데 입찰가가 몇 억씩 올라가면서 제 영상 보고 확실하게 이거는 돈이 되겠구나. 그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전에 없었던 일들이에요. 제가 방송하기 시작하고 제 방송을 본 물건들은 모두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경매가, 공매가 엄청 치솟는. 그래서 3월 중순서부터 부득이하게 사건 번호 공개하지 않고 주소 공개 안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컨설팅 계약하시면은 미리 정보 드리고 입찰 충분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컨설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컨설팅 계약하시면 됩니다. 가격 할인해 드립니다. 충북 단양 청정 지역에 대단한 땅, 발복하는 명당, 물건 할인해 드리고요. 공매, 부동산보다 경매가 훨씬 싸죠. 그런데 공매는 또 경매보다 훨씬 더 싸잖아요.
말이 안 되게. 예를 들어서 경매 1억에 나오는 거 공매는 1,000만 원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조금만 더 쓰면 되겠지. 1,000만 원입니다. 물건 좋은 거는 억 단위로 올라가죠. 그 예 중에 하나가 제가 방송한 것 중에 동강뷰 6,480평 1,679만 원인데 2억 3,333만 원에 낙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고 너무 많이 썼네. 그리고 대금빈 앞에서 다시 나온 물건이 4,950평입니다. 이거는 두 개 필지인데 하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만 미납을 해서 나왔는데 4,950평. 이것도 1,259만 원인데 너무 과열을 하니까 먼저 올라간 6,480평은 5만 1,000. 나중에 올라간 4,950평, 요거 미납해서 다시 나온 4,950평, 1,259만 원짜리는 14만 조회가 넘는 과열 당국에서 정지했습니다. 언제 다시 나올지 몰라요. 공매는 말소 기준 권리로 분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배분 요구 누가 얼마씩 했는지 배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따질 줄 아셔야 돼요. 까다롭습니다. 컨설팅 회원에게는 모두 상담해드리고요. 함께 잘 삽시다. 큰 것들 함께 진행하는 것들이고 명당터파입니다. 따뜻한 남양의 편안한 전원주택지 충남 당진에 13억 가치 땅인데 3억 5천에 팝니다. 강원도 동강뷰 꿈꾸던 자연산 가능한 땅 매각합니다. 충북 단양 지역의 소원 성취 특별터, 집터, 펜션 가격 할인해드립니다. 18복 발복하는 명당 가격 할인해드려요. 춘천에 있는 전원주택지 모두 계획관리고 토목이 완료돼서 맨땅 가져가셔서 맨땅 토목 완료된 5개, 6개의 택지로 분양하시면 그냥 맨땅만으로 손 안 대고 9억 9천 버실 수 있는 땅이에요. 임야 개발 컨설팅 해드립니다. 127만 평서부터 대단히 큰 땅들 모두 탁월한 결과를 보장해 드립니다. 이 물건 나의 관심, 평수, 지역, 금액 벗어나도 공부가 되니까 땅을 해석하는 창의력을 배워가실 수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컨설팅 받으시기를 제안드리고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 1년 동안 여러분들 예산에 따라서 컨설팅 가입비가 다르고요. 비용 대비, 가입비 비용 대비로 얻어가시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 낙찰 물건들 감정가 대비로 수천만 원, 수억 원 떨어진 거예요. 그만큼 벌써 벌고 들어가잖아요. 제게 주시는 비용은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1억 떨어진 거 여러분 1억 버셨잖아요. 감정가 대비로. 그런데 100분의 1이면 얼마예요? 1억에 100만 원이잖아요. 저한테 그 돈도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비용 1년 동안 지불하시고 여러분들 얻어가시는 게 훨씬 많습니다. nim수나 인간은 자연 속에 들어가면 순치해서 사는 것이 가장 좋죠. 땅 개발 잘하는 방법들, 초보분들 맹지 완전 정복 이거 꼭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맹지 아닌 땅이 어디 있습니까? 지적상 맹지 아닌 땅이 어디냐고요. 그런데 좋은 맹지, 애매한 맹지, 나쁜 맹지 있습니다. 맹지 탈출하는 방법 포함해서 상세한 설명 공부가 되니까 보시고요. 임야 관심, 땅 개발 관심 있으신 분들 땅 개발 잘하는 방법 공부되니까 보십시오. 대단한 영상들 질비하니까 여러분들 공부가 되니까 꼼꼼히 챙겨보시면 여러분들 식견이 높아지고 식견이 높아지면 좋은 물건 낙찰받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탁월한 창의력으로 땅 활용법 제안해드리는 임야 전문 방송입니다. 꼼꼼히 화면 멈춰가시면서 꼼꼼히 되씹으시면서 보시면 공부가 되는 영상들 매일 1개 이상 올라갑니다. 입찰 정보는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입찰 보시는데 도움은 드리지 못합니다.
컨설팅 받는 회원님들 위주로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는 충분히 되니까 입찰 정보 필요하신가요? 컨설팅 계약하시면 됩니다. 영상 오늘 올라가면은 내일 입찰 보는, 내일 낙찰 끝나는 그런 영상 수두룩 합니다. 제 영상 보시고 입찰 보시려고 하는 분들 입찰 정보 안 드리고 판단하고 입찰 보실 시간도 안 드립니다. 컨설팅 안내, 여러분들 예산용도 지역 평수에 맞는 물건 소개해드리고 낙찰 도와드리고 개발 중공까지 모두 책임져 드립니다. 컨설팅 문의하실 분은 나 누구고 얼마 예산에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경기도, 강원도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지역 몇 평짜리 땅 찾아달라 문자만 해주십시오. 전화 일절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필요하시면 나중에 전화통화 충분히 다 하니까 처음에 질문, 뭐 집원, 뭐 이 땅에 대해서 그런 거 저도 처음에 성실하게 다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너무 이기적인 전화들이 많고 제가 그런 거를 다 전화 받고 상담해 줄 정도로 한가하지 않습니다. 영상 소개드린 바와 같이 각 주제별로 대단한 영상들 즐비하니까 꼼꼼히 영상들 체크해 보시고 이 사람 전문성, 실력, 매일같이 한 개 이상 올라가는 성실성 모두 인정이 되어져서 이 사람한테 1년 얼마 안 되는 비용 지불하고 컨설팅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판단이 서시면 그때 나 누구고 얼마 예산에 무슨 용도로 어느 지역 몇 평짜리 땅 찾아달라 문자 달라는 거예요. 전화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남의 시간 함부로 뺏지 마세요. 대단한 물건입니다. 편안한 물건이에요. 전원생활 하시기에 손색이 없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2차선에서 포장길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접근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고 해당 물건은 이 땅인데 도로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개발 행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능선 2개를 포함한 가운데 작은 계곡, 골짜기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전원주택들, 외지인들 새로 들어와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텃세도 없고요. 아직까지 빈 땅이 더 많습니다. 집이 하나, 둘, 셋, 넷, 5군데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빈 땅이 훨씬 많습니다. 이 땅 편안한 전원생활, 노후생활하기에 좋은 땅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가까운 1등 선호지역의 6,000평 땅입니다. 감정가 8,132만 3,500원 그대로 들어가는 1차입니다. 그래도 물건 아주 좋습니다. 해당 물건은 도로 포함하여서 능선까지 여기 도로 좀 포함하고 이 땅입니다. 이쪽 능선 면적은 상당히 평평해서 쓸만한 공간이 꽤 되고요. 그거 토목적인 설명 상세하게 이 능선에 돌아가는 능선의 길이가 얼마인지 경사가 얼마인지 상세하게 활용도 설명드리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이 땅 낙찰 받으셨을 때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충분한 설명드립니다. 전봇대 앞에까지 촘촘히 박혀 있죠. 통신선, 전봇대 촘촘히 박혀 있기 때문에 전기 끌어오는데 추가 돈 없이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무 상태도 좋습니다. 상록수와 화렵수 같이 혼재된 땅입니다. 벌목 가능한 땅이에요. 주변은 안으로 들어가면은 요 집 하나입니다. 요거. 요 집 하나밖에 없어요. 저 안으로 전원주택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요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막장 끝인데요. 거의 막장에 있는 땅입니다. 뒤는 이 땅의 능선, 뒤 능선은 이게 550m 능선입니다. 이 능선, 높은 능선이 산줄기가 쭉 내려오는 능선에 포함이 된 땅입니다. 앞에 산이 뒤로 멀찌감치 물려져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 없고요. 앞에 있는 산은 이 해당 물건지보다 산이 낮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 능선인데요. 이 능선은 내 땅은 이쪽에 있는 땅이고 이쪽 능선으로부터 쭉 내려오는 능선이 요게 낮아집니다. 내 땅 앞에는 낮아요. 내 땅을 답답하게 막고 있는 높이가 아니라 내 땅보다 낮습니다. 큰 건물 보이죠? 생활 편의시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2차선을 통해 가지고 마을회관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 전원주택지 앞에 있는 그쪽 도로집은 해당 물건지고 따라서 개발 건축하는데 도로 조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도권에서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는 6,000평 편안한 전원생활 가능한 땅입니다. 지금 보시는 각도가 실제 땅의 경사입니다. 예. 해당 물건은 이쪽 능선에 이만큼 포함하고요. 정상 모두 포함하고 가운데 작은 계곡 골짜기 건너편 그리고 도로 일부 포함 이쪽에 도로 일부 포함 6,000평 땅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는 도로 상황을 보시면 이 물건지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땅의 앞부분은 경사가 제법 됩니다. 그런데 그거만 넘어가면은 경사 아주 좋습니다. 이 입구 부분이 경사가 이렇게 바짝 쓴 거는 마치 성벽처럼 내 땅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포장길도 있고 흙길도 있지만 건축 개발 행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좌측에 저 전원주택 보십시오. 바로 앞에 흙길이잖아요. 그래도 건축 개발하는데 건축 허가 다 나옵니다. 시골 땅은 지주가 승인을 안 하면 이렇게 포장된 거 쭉 가다가 비포장길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땅도 그렇습니다. 역시 전기 다 들어와 있고요. 전원주택들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편안한 곳입니다. 그럼
노후를 편안하게 자연 속에서 생활하시기에 좋은 땅입니다. 우측에 땅 색깔 보십시오. 요 우측에 보이는 전봇대 뒤에 그게 국어 물 흘러가는 또랑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시멘트 포장길이 있고 흙길이 있고 그렇잖아요. 시골길은 다 그래요. 여기 좌측은 제법 깊은 국어입니다. 골짜기, 작은 골짜기라고 얘기해도 좋고요. 건천이에요. 물이 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해당 물건지에서 2차선까지 나가는 겁니다. 거꾸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도로 경사는 상당히 좋죠. 그냥 일반 승용차 가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아주 완만한 경사입니다. 지금 좌측에 보이는 게 축사인데 저 축사는 상당히 많이 왔잖아요. 지금 이 차 속도로 2분을 넘게 아래로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 축사 바로 앞에서도 냄새는 안 나더라고요. 별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혀 저 해당 물건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축사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앞에 사람 많이 사는 원주민들 사는 부분은 아스콘 포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 안에도 주민들이 많아지면 아스콘 포장길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 수 있죠. 여기가 마을회관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쭉 나오면 저 앞에 2차선입니다. 도로 조건 충분합니다.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수도권 선호 지역 첫 번째로 오려고 하는 지역에 있는 임야입니다. 6,000평이고요. 편안한 전원생활 용도로 추천을 드리고 가격은 8,133만 원입니다. 시세는 1억 8천에서 10억 8천 하는 땅입니다. 해당 땅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선 아래는 계획관리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해당 물건에 도로 물려 있죠? 여기는 상당 부분 해당 물건이 도로를 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전원주택 있었죠? 여기 전원주택과 비닐하우스 모두 같은 조건 하에 건축 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이 땅도 당연히 건축 허가가 나오는 좋은 물건입니다. 전원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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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 해당 물건 나무의 색깔을 보면은 화렵수가 훨씬 많죠. 이 가운데 작은 골짜기 중심으로 이쪽 능선과 이쪽 능선 두 개의 능선을 가지고 있는데 풍수 좌향을 고려한 전원주택 들어가는 위치 컨설팅 계약하시면은 도움드립니다. 좋은 풍수 좌향이 있습니다. 요 물건지를 놓고 볼 때 이 앞에는 250m, 250m 능선 라인이기 때문에 이 땅 250m는 요 라인이 250m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위에는 이 산 너머로 뻥 뚫린 시야가 확보되는 거죠. 이 땅 풍수가 좀 특이합니다. 이 뒤에 555m 능선에 생기가 쭉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땅의 모양이 요거 무슨 머리같이 생겼고 요거 무슨 생물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퇴부 가장 큰 근육의 상황같이 보이잖아요. 땅이. 그리고 이 땅의 좌향은 현재 남쪽, 동쪽, 남서쪽, 서쪽, 정상은 북쪽까지 사방위가 다 나오는데 주방위는 남향이라고 볼 때 내 땅의 뒤에 능선 라인이 천무고요. 그리고 남쪽을 바라보면서 좌청룡 나를 감싸면서 들어오고 있죠. 앞에 나지막한 능선이 내 땅 한 이 정도 위에는 이 땅보다 높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는데 문제가 없고 편안한 터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편안한 터예요. 이 550m 산에서 계곡 골짜기가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고 이렇게 해서 합수해서 흘러내려가고 있고 해당 물건지는 여기 주름 잡힌 대퇴부 가장 큰 근육같이 생긴 여기 땅인데 도로 포함해서 두 군데 물려있죠. 이 뒤에 능선이 550m입니다. 이 산의 생기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들어오는 바람 막아주고 있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바람 막아주고 있고 북쪽은 높은 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북풍 막아주고 있고 2차선에서 마을회관 거쳐서 시멘트 포장기를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끝부분에 있는 땅이잖아요. 자연 조건은 그대로 좋은데 주변에 원주민은 이 앞쪽에만 있습니다. 저 뒤쪽에 원주민들 없어요. 그러니까 원주민들과 갈등할 부분도 없는 자연 조건 좋은 전원 생활하기에 문제가 없는 땅이죠. 해당 물건지는 이쪽에 있는 땅인데 이 뒤에 산의 능선이 550m 되는 제법 이 땅에 비해서 높은 산이 북풍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땅 편안하게 노후생활 보내시기에 아주 좋은 전원지다 판단을 합니다. 땅의 경사도는 토목 설명을 하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같이 드리겠는데 25도, 30도 21.77, 30도 이상이 32.22, 25도 이상이 53.99%니까 진한 색깔, 요 30도 이상 진한 색깔을 요령 있게 토목 작업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개발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장점이자 단점인데 모두 환경 1등급지예요. 모두 환경 1등급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2등급이죠. 앞에는 환경 3등급입니다. 이 도로 빨간색 부분은 환경 등급이 없는 부분이고 대부분이 내 땅 지금 환경 1등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판단을 하면서 개발행위를 들어가야 되는데 개발행위 할 때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평수가 작죠. 6,000평이니까 환경부의 간섭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만에 하나 환경부의 간섭을 받게 되면은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99.15%가 환경 1등급이에요.
다 1등급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는 환경 등급을 매긴 각각의 항목을 체크해 보면 되는데, 법제적 평가 항목은 1등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 생태적 평가 항목의 자연성이 1등급 99.15%고, 환경 생태적 평가 항목의 연계성이 1등급이 38.67%예요. 이거 찬스입니다. 허약성 3, 4등급이죠. 3, 4, 5등급이에요. 군집구조의 안정성도 1등급지가 없습니다.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개발의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다고 환경부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환경 생태적 평가 항목의 허약성이 1, 2등급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연계성이 1등급이 상당히 많으면 문제가 되는데 1등급이 38.67%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환경 생태적 평가 항목 자연성 99.15% 무너뜨리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컨설팅 계약하시면 도와드려요. 해당 필지 요겁니다. 1등급이죠. 여기도 1등급이죠. 여기도 1등급이죠. 그런데 이 땅 뒤에 능선 너머는 2등급이에요. 모두. 이 땅 앞에는 3등급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연계성도 환경 1등급이 38%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만일에 이게 1등급이고 여기 1등급인데 이 주변도 모두 1등급지로 둘러싸여져 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개발하는 관점으로 볼 땐 자연 속에서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좋죠. 이 땅은 주변의 상황을 보면은 그 환경 1등급 연계성이 약하기 때문에 군집구조의 안정성도 그렇고 이런 거는 해결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컨설팅 계약하시면은 도움드리겠습니다. 이 땅 관정 먹는 물 100m 뚫었습니다. 해당 물건지 여기에 있는 땅이고요. 여기도 관정 뚫었는데 저거는 답장용, 전장용이고 요 관정은 먹는 물인데 100m를 뚫었는데 양수 농력이 40에 취수 배행량이 20이니까 2배를 뚫는 거죠. 이쪽 뒤로 계곡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해당 물건지 앞쪽으로 계곡이 550m 지점부서부터 들어가고 있잖아요. 계곡이. 그렇기 때문에 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먹는 물 100m만 뚫으면 나오니까 100m 뚫었는데 먹는 물이 나오는 거는 일반 관정 뚫는 거에 절반밖에 안 되는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땅과 함께 새희망을 임야중심 방송이고요. 컨설팅 계약을 하시면 임야 개발에 가장 중요한 개발 어떻게 할 것인지 진한 색깔 상당히 많죠. 경사도가 26.89도니까 산지관리법상 개발할 수가 없죠. 이 33만 평 땅에 관리지역이 6만 2천 평이나 되는데 경사도가 26.89도라 개발을 할 수 없고 조례는 9천 평밖에 개발할 수 없다고 면적 제한 규제도 주고 총 양을 9천 평밖에 개발하지 못한다 조례도 엉뚱하게 해놓고 설계사무실에서 여기 한 2천 평만 개발하자라고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33만 평 땅 2천 평 개발하려고 삽니까? 제가 직접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관광휴양 A지구, 관광휴양 B지구, 지구단위 계획, 관리지역, 계획관리가 없으면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하지 못하는데 계획관리가 없이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 있는 우회 법조항들이 있습니다. 경사도 평균 19도로 만들었죠.
개발할 수 있게 지구단위 관광수양 A지구, 관광수양 B지구로 22만 평. 지구 단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땅값이 1,000원에 머물러 있느냐, 10만 원, 수십만 원, 100만 원으로 땅값을 올리느냐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요거는 도로와 길인데 33만 평 땅이기 때문에 비상용 길도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직접 공부하면서 법규 다 찾고 국립공원에 있는 산과 일반 산에 도로를 내는 시속별, 경사도별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거를 이해하고 직접 그린 설계도입니다. 각각의 위치별로 B지점 250m, 129m 총연장 8m 폭으로 경사 4.43, 3지점 220m 고도에 8m 폭으로 956m, 경사도 1.2%, 뭐 거의 그냥 평지죠. 그렇게 도로를 내겠다. 그리고 각각의 위치별로 산의 정상 620m까지 도로폭, 그리고 경사도 총연장 35,064m의 대단한 길과 도로망을 제가 직접 설계한 거예요. 그러므로 제게 컨설팅 계약을 하시면 임야 개발과 관련한, 땅 개발과 관련한 탁월한 결과를 책임져 드리고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땅 활용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한번 해보죠. 이 땅 실물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실제 상황이에요. 이것이. 능선 정상까지 포함한 땅이죠. 작은 골짜기 포함하고 능선 2개. 이쪽에는 도로 지분을 상당히 많이 먹고 있고, 여기는 도로 지분을 조금 먹고 있고, 이렇게 생긴 땅인데, 이 땅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토목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자고요. 이쪽 도로 포함하여서, 여기 도로 조금 포함하여서, 능선 포함하여서 이렇게 생긴 땅이에요. 이쪽은 경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가운데는 작은 골짜기고, 자, 이 땅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풍수 좌양은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오래 잘 살 수 있고 후손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풍수 좌양이 있습니다. 건축행위하고 집터를 잡을 때 그것은 컨설팅 계약하시면 모두 도와드립니다. 여기 있는 이 전원주택지들 풍수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빵점짜리 집들입니다. 전부. 자, 우선 도로, 이 땅, 저 산 정상까지 올라가려면 길을 내야 되죠. 길은 2가지 방법으로 낼 수가 있는데, 이 앞부분 경사가 51.34, 여기도 51.34입니다. 이 부분 경사 세요. 도로 앞에 여기 경사 셉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시면 임야에 대해서 창의력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아우 이거 땅 높다, 섰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길이가 이쪽은 한 10m 정도 되고요. 이쪽도 한 15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키보다 훨씬 높잖아요. 그런데 51.34로 땅이 한 이렇게
도로로부터 서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거를 부담스러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오히려 이거는 성벽처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이 위에는 경사가 단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땅. 여기에 음영 보이시죠? 여기 음영. 여기에 굵은 음영 보이시죠? 여기에 굵은 음영 보이잖아요. 크게 한 3개 덩어리로 단이 형성이 되어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도로면 앞에 51.34로 땅이 형성이 되어 있고 이렇게 가다가 상당히 평평하게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게 생긴 땅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로를 내는 요령은 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지금 도로도 이 땅에서 불을 누리고 건강하게 오래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풍수 좌향을 보면서 길을 내는 겁니다. 길은 물은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와서 도로를 이 굵은 검은 색깔 이렇게 들어가면 경사가 7.75%예요. 그러니까 마트, 주차장, 낮은 경사 올라가는 정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250m입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면 여기가 280m인데요. 여기까지 경사가 7.59입니다. 무난한 경사죠. 도로 내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 경사 7.85예요. 경사 아주 좋죠. 산 정상 부분까지 올라가는 경사 8.8입니다. 아주 대단히 좋습니다. 길 내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만 꺾으면 총연장 567m 도로를 7.59에서 8.88까지 대부분 7% 범위 내에 길이 나오는 거니까 상당히 좋은 경사입니다. 실제로 이 땅 여기 도로 243m에서 산정상 이쪽 290m까지 길이는 149m인데 경사도가 17.51%입니다. 이 땅에 이 도로에서 이 땅에 여기까지 17.51%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국립공원에 있는 산이 아니기 때문에 직선으로 도로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무리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한번 돌자, 두 번 돌자, 세 번 돌자, 그래서 이렇게 네 번 이렇게 들어오는 도로가 경사가 7%에서 8% 사이의 도로 경사이기 때문에 차 올라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는 작은 골짜기니까 이쪽 들어갈 때는 흉관, 시멘트 흉관 굵은 거 쭉 묻어가지고 발로 뽑아주면서 그 위로 길을 만들면은 돈 얼마 들이지 않고 도로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게 567m 도로를 내는 방법이고요. 두 번 꺾어가지고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243m에서 요 검은색 가는 라인, 이 라인으로 올라가면은 경사가 6.26입니다. 이 7.75보다 더 낮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쭉 올라가는 거는 경사가 좀 셉니다. 12.1, 길이는 296m니까
567m보다 절반이 안 되는 훨씬 작은 비용을 들여서 도로를 낼 수 있죠.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296m. 여기서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296m 도로를 내는 경우에는 훨씬 도로 내는데 돈이 절약이 되겠죠. 길을 이렇게 두 번을 내는 거와 여기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내는 거는 각각의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도로 내는 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내 땅의 모든 부분을 다 쓸 수 있게 도로를 내는 560여 미터 도로를 내는 한 7.5도에서 8도 그 정도 사이 아주 상당히 경사 좋은 겁니다. 도로를 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거보다 절반 안 되게 210여 미터 도로 내는 건 이렇게 한 번, 두 번 해서 이렇게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올라가고 한 번만 꺾으면 됩니다. 저 검은색 진한 거 굵은 거는 4번 꺾는 것이고요. 가는 거는 2번 꺾어서 도로 내는 방법입니다. 이 땅의 이쪽 면 총 길이는 148m입니다. 232, 240, 256, 260, 270, 280, 290, 300, 302로 올라가는데 148m고요. 경사는 25.31%입니다. 그러니까 산의 실제 경사가 실제 경사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상당히 좋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것처럼 경사가 실제 경사가 90도 기준으로 한 요 정도 되는 산입니다. 경사 아주 좋은 거죠. 이렇게 생긴 산을 이런 식으로 단작업을 하면 여기 도로라고 하고 뭐 건축행위를 하든지 밭으로 써도 되고 활용하는 데 좋은 경사입니다. 위에 능선 302, 303, 304, 290 이쪽이 산능선 뒤쪽으로 약간 빠져서 좀 낮습니다. 그 길이는 129m고 이 뒤에 이 능선의 경사는 5.31%가 129m로 지나가니까 거의 평지 수준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이 능선 뒷부분은 경사가 상당히 낮은 겁니다. 이쪽 도로 243m에서 가장 높은 부분 191 그리고 뒤로 1m 꺼집니다. 여기가 가장 높은 부분이고 뒤에 1m 내려갑니다. 길이는 149m고 17.51%니까 이쪽 148m 25.31보다 이쪽이 경사가 8도 정도 훨씬 낮죠. 그래서 이쪽 경사보다 이쪽이 훨씬 낮아 보이잖아요.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래는 도로가 232, 239 여기는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243,
145m 길이에 경사가 4.34니까 이건 뭐 거의 평지라고 보셔도 돼요. 약간 느낌상 올라가는 한 그 정도. 자, 그리고 이 땅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디에 건축행위를 할 것인가, 어디에 조금 갈아가지고 밭으로 쓸 것인가, 어디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거를 하기 위한 토목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음영으로도 평평하게 둥글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도 상당히 평평하게 둥글게 들어가잖아요. 여기 능선 상당히 평평하게 이렇게 있고, 이 부분이 이쪽 부분인데 경사 상당히 좋죠? 여기입니다. 이 라인이 요 라인이고 그 아래 라인이 이 부분입니다. 가장 쓸만한 뷰도 좋고, 이 라인은 총 길이가 223m입니다. 작은 계곡 골짜기를 중심으로 이쪽 126m고요. 이쪽 135m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126m 길이 활용할 수 있고, 여기 135m 각각 골짜기를 중심으로 활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골짜기에 흉관, 시멘트 흉관 묻고 덮어버리면 양쪽 223m를 하나의 평평한 땅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거죠. 그 바로 위에 이쪽 라인은 244m입니다. 그 위에 라인은 170m고요. 이 위에 이 라인은 103m입니다. 위에 쓸만한 땅이 200m 넘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위에 멋진 뷰 감상하는 집을 올릴 수도 있고, 밭을 위에다가 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 아래 여기 음영 이렇게 보이죠? 그 부분이 182m와 220m인데 이쪽 부분, 이쪽 부분 39.81%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51.34 세게 올라오죠. 그 다음에 39.8이니까 얘도 좀 셉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경사가 26.57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는 이 땅 전체적으로 성벽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그 위에는 경사가 14.74%인데 이 길이가 무려 38m나 나옵니다. 길게 같은 높이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또 37m나 되는 평평한 같은 고도의 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래 두 개 합하면은 37, 38이면 75m잖아요. 이 75m의 땅이 가장 활용 가치가 좋은 땅이고, 그 경사도 14.74, 15.12니까 한 이 정도 되는 경사예요. 상당히 좋은 거죠. 요거보다 약간 낮습니다. 한 저 정도 되는 경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단작업을 하면은 여기 건축행위 하면은 교관석도 없이 아주 좋은 토목 여건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능선이 쓸만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7m 들어오고, 이 능선 돌아가는 거는 94
133m입니다. 가운데에서부터 여기까지 135m가 넓게 돌아가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8m인데 경사가 17.4예요. 그러니까 37, 38 두 개 합하면은 75잖아요. 이 75m에 이쪽 부분은 135, 전체적으로는 이 뒤에까지 244m 가장 넓은 평평한 좌우로 평평한 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올라오는 도로를 이렇게 한번 꺾고 이렇게 한번 꺾으면은 두 번 꺾으면은 건축행위 하기에 좋은 땅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쪽 작은 골짜기, 지금 작은 골짜기죠. 그 너머 쪽은 능선서부터 여기까지가 21m, 경사도 25.46입니다. 그 다음에 등고선 이렇게 빠지는데 14m, 35.54 등고선 넓게 여기서부터 30m 내려옵니다. 18.43 경사 상당히 좋죠. 그 면적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244m 돌리는 것이 가장 땅의 활용 가치가 좋다. 전체적으로 산에 5분 능선으로 따진다면 5분의 3 부분서부터 윗부분이 가장 쓸만한 좋은 땅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아랫부분은 223m 능선이 돌아가는데 위에 땅서부터 23m 내려가고 그 아래 땅은 또 24m 내려가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가죠. 넓게. 그 부분이 여기 넓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이렇게 또 하나의 단으로 해서 크게 두 개의 단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개발 활용하는데 가장 좋은 땅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단, 큰 개념으로 이렇게 한 단, 그리고 정상 부분 따로 해서 크게 3단으로 큰 토목 쪽 마스 플랜을 잡고 도로는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올라오고 이렇게 하면은 도로 7%에서 8%의 경사도니까 아주 편안한 도로 경사인 것이죠. 세 군데로 땅을 크게 활용을 하면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 라인은 능선 라인이 244m나 나옵니다. 요 아랫부분, 이 부분은 220m 나오니까 아주 좋죠. 가로 세로 같은 고도입니다. 이 골짜기 부분은 지나가는 도로에 시멘트 중간 굵은 거 묻어가지고 위에 복토에서 넘어가면은 따로 크게 돈 들일 것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토목해서 활용하는데 아주 좋은 땅입니다. 편안한 전원생활, 노후생활이 가능한 6,000평 수도권에서 선호하는 지역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편안한 전원생활 8,133만 원, 시세는 1억 8천에서 10억 8천 가능한 땅입니다. 임야 6,000평 중에 계획관리가 1251평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평수죠. 계획관리 1258평이 이 아랫부분 첫 번째 굵은 라인으로 검은색 도로 올라가는 이 아래는 모두 계획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형 사업도 가능한데 여기는 수익형 사업을 하기에는 주변 여건이
자연 속에서 뭐를 하면서 이렇게 오게 하기에는 뭐 탁월하진 않습니다. 편안한 전원생활용으로 추천을 드려요. 캠핑장 물론 당연 가능합니다. 도로 조건이 좋기 때문에 이 도로 치고 올라가면서 캠핑장 개설하는 거 물론 당연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슨 특별한 주제가 있지 않으면 주변에 자연 조건과 상황으로 볼 때 이 땅에다가 캠핑장 하면은 특별한 스토리 마케팅을 하지 않는 한 캠핑장이 서로에서 가깝기는 한데 앞에 이렇게 전원주택들 있고 볼거리가 별로 없는데 될까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주변이 이래요. 앞에 보이는 것이. 앞에 나지막한 산이 앞에 있고 안으로 쭉 들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땅이고 550m 능선이 쭉 내려오면서 앞에 있고 이 땅에서 캠핑장을 한다면 특별한 주제의 캠핑장이 아니면 캠핑장은 수익성이 보장이 될까? 좀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튼 근데 캠핑장 허가 날 수 있는 땅입니다. 이 땅의 감정가는 8,132만 3,500원입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5,672만 8,100원인데 감정이 8,132만 3,500원 상당히 말이 안 되게 싸게 됐죠. 저는 이 땅 1억 8,900 93,667원을 감정하는 좋은 땅입니다. 시세가 실제로 임야는 평당 3만 원 합니다. 그러면은 1억 8천이잖아요. 제가 감정하는 거와 같죠? 그런데 감정이 1억 싸게 됐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있는 전이 10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는 전부 계획관리예요. 이 계획관리 땅 1251평 18만원짜리 땅으로 바꿔버리면 바로 2억 2,518만 원이나 나옵니다. 이 아래 계획관리 땅 토목해가지고 그냥 필지분 아래에서 팔아도 2억 2,518만 원이나 벌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내가 그냥 편안하게 활용을 해도 원가 빠지잖아요. 위에 토목하기 위한 비용도 충분하게 보존이 되는 것이죠. 다용도로 활용하는데 이 토목을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 수익형 부동산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도로 조건 좋죠. 4번 꺾어서 산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경사도도 좋기 때문에 전체 싹 전원주택지로 여기도 전원주택, 여기도 전원주택, 여기도 전원주택, 여기도 전원주택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땅만 쓰고 나머지 부분 도로 포함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도로 이렇게 내면 이쪽 가장 좋은 땅 경사도 좋고 전망도 좋고 풍수적으로도 가장 좋은 좌향이 가능한 여기에 나 전원주택 하나 짓고 이 아래 계획관리는 모두 따로 팔고 나머지 여기 전원주택 여기 전원주택 여기 전원주택으로 만든다고 가정을 한다면 6,000평에 전원주택 가장 선호하는 평수 한 230평 하면 26개의 전원주택을 만들어서도 팔 수 있는 대단한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상세한 정보와 컨설팅은 컨설팅
계약하시면 이 물건 상세 정보 드리고 입찰, 낙찰 도와드리고 수익형 부동산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조언 드립니다. 수도권 첫 번째 선호지역 임야 6,000평이고 편안한 전원생활 용도로 추천을 드리는 8,133만 원 땅이지만 전원주택지로 개발해서 팔면 10억 이상 그냥 맨 땅만으로 상당히 돈을 버실 수 있는 땅입니다. 나도 땅주인, 나도 건물주, 땅과 함께 구독자님 좋은 일만 있으시고 컨설팅 받으시는 회원님들 모두 좋은 물건 낙찰 소원 성취 되시기를 땅과 함께 여러분들의 새 희망 성취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